네, 저희 책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시사 이슈 편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계속 연예인에 대한 대화들을 볼 텐데 계속해서 저희 책 모습 그대로 PDF 파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번 대화인데요. 주목을 받는다는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죠. 그래서 in the public eye 이런 표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스팟라이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사회적 의식이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다. 이런 얘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190. I suspect that some celebrities want to be socially aware simply to keep the spotlight on themselves. Wouldn't it be easier for them to stay neutral than to speak out? Let's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네, 여기 보면 이제 스팟라이트를 써가지고 keep the spotlight on themselves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스팟라이트를 자기 자신한테 계속 유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려고 socially aware,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표현이죠. 사회적으로 의식이 있는 척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더 쉬운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좀 좋게 봐주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give them the benefit of the doubt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표현도 상당히 유용한 표현이죠. 그 의심을 하는 혜택을 주자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는데 한번 믿어봐 주자.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주자. 이제 이런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give 누구누구 the benefit of the doubt 이 표현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해설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팟라이트라는 외래어로도 익숙한 스팟라이트는 주목을 받는다고 할 때 유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in the spotlight가 주목을 받는다는 뜻이고 무엇에 주목을 받는지 한정하는 말을 스팟라이트 앞에 붙여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유용한데요.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든지 뭐 언론의 관심을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in the international spotlight 이렇게 얘기하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거고요. 뭐 요새 한류 관련해서 뭐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라고 할 때 in the international spotligh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면 in the media spotlight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스팟라이트 앞에 어떤 말을 붙이는지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1번 대화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나서지 않는다라는 말을 영어로 좀 표현을 해볼 텐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lay low라는 표현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먼저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1. I can't understand Kim. He doesn't seem to discern when to come forth and when to lay low. Yeah, his arguments never sound well thought out. He just ends up sounding shallow. 네, 언제 나서고 언제 조용히 있어야 될지를 구분을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서다라는 부분을 come forth라고 했고요. 말 그대로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조용히 있는 거, 그 부분을 lay low라고 했는데요. 이 low라는 단어는 뭐 낮은 어떤 위치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말 그대로 낮은 위치에 있는 것, 낮은 곳에 있는 것, 그런 모양을 lay low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lay라는 동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학창 시절에 lie하고 lay를 구분해서 하나는 자동사고 하나는 타동사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올 수 있는 동사 있고 없는 동사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lie low가 맞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구분하지 않고 lie low라고 할 자리에 lay low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나온 것처럼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을 not well thought out 이렇게 얘기했죠. think out이 뭔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걸 얘기하니까 not well thought out 이렇게 말하면 깊게 생각해 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뭔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괜히 나서기만 한다 이런 태도를 not well thought out 그 다음에 shallow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설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lie low는 직역하면 낮은 상태로 있다인데요. 그렇죠? 근데 나서지 않는 모습,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제 lie low라고 해야 옳지만 lie와 lay를 구분하지 않는 원어민들도 많아서 lay low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2번 대화로 갈 텐데요. 예술가적 기질을 타고났다. 그렇죠. 뭐 연예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연예인이 되려면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그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여기서 artistically inclined라는 표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2. Don't celebrities have an obligation to serve as an example to their young fans? It's hard to find a celebrity who's both artistically inclined and well behaved.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났으면서 동시에 행실도 바르게 한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표현하나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예술적인 기질을 타고난 것은 artistically incline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incline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창 시절에 be inclined to 이런 표현을 아마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be inclined to 뭐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뭐 하는 성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때 그 inclined를 써가지고 어떤 면에서 기질을 타고났는지를 표현할 때 그 앞에 부사로 그 의미를 한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artistically inclined면은 예술가적인 기질을 타고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 기질을 타고났다,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artistically 자리에 athletically라는 부사를 쓰면 됩니다. athletic이 운동선수를 가리키는 그런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athletically inclined라고 하면은 운동을 잘한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well behaved는 아까 우리가 well thought out이라는 표현 보였는데 비슷한 형태로 행실을 바르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해설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inclined는 어떤 기질이나 성향을 타고났다고 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향을 타고났는지는 그 앞에 붙이는 부사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rtistically inclined는 예술적 기질을 타고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inclined 앞에 어떤 부사를 붙이는지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주제 SNS로 넘어가서 193번 대화를 볼 텐데요. 사실 이 SNS는 편의상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좀 콩글리시 표현이죠. 그래서 실제로 영어를 말할 때는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의미하는 SNS를 쓰지 마시고 소셜 미디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SNS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반드시 소셜 미디어라고 말씀하시길 바라고요. 먼저 193번 대화로 가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남긴 기록을 없애고 싶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digital footprint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먼저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93. To avoid having my personal information seen by the world, I often clear my browsing history. I'm afraid that doesn't erase your digital footprint, since it's more complicated than that. 네, 그래서 A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검색 기록을 삭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자취를 전부 없앤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B가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자취는 말 그대로 디지털 풋프린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풋프린트가 이게 발자취잖아요. 발자취이기 때문에 디지털 풋프린트라고 하면은 디지털 세상에서 남긴 자취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요새 카본 풋프린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카본 풋프린트.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탄소 발자국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소비를 하거나 하여튼 움직이게 되면 탄소를 배출하게 되는데 환경에 얼마만큼의 부담을 주느냐를 카본 풋프린트로 표현을 하는데 비슷한 표현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풋프린트를 써가지고 효과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밑에 해설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풋프린트가 발자국을 의미하므로 디지털 풋프린트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남기게 되는 자취나 기록을 말합니다. 흔히 잊혀질 권리라는 말을 하는데요. 디지털 세상에서 기록을 지우고 잊혀질 권리를 right to erase one's digital footprin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말 그대로 내 풋프린트를 erase, 지우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footprint라는 말을 잘 활용을 해서 carbon footprint 혹은 digital footprint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94번 대화로 갈 텐데요. 뭔가 이 과장되어 있다. 과장이라고 하면 일단 exaggerate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특히 미디어에서 그러니까 언론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인데 거기서 어떤 정보를 굉장히 과장을 한다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ensationaliz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과장되어 있다는 말을 해볼 텐데요. 먼저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4.
These days, I get information more from Facebook than any other media outlet. Much of the information on Facebook is sensationalized beyond reality. You have to be careful. 네, 그렇죠. 그래서 A가 페이스북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B가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정보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는 게 많아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 미디어에서 뭔가가 과장된 채로 보도가 되거나 표현이 되는 경우에 sensationalize라는 단어를 적절히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를 exaggerate 대신에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해설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이게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거나 대중의 관심을 산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원래 이 sensationalize는 실제보다 더 과장되거나 화려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실제 삶과 다르게 페이스북 라이프를 과장하여 꾸민다는 이제 그런 뉴스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과장되고 부풀려진 페이스북 상의 정보를 sensationalize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소셜미디어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는 거죠. 실제보다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그런 면만 다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렇게 sensationalize라는 단어를 써서 그 의미 전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5번인데요. 정보화 시대의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으로 많이 지적이 되는 것이 서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산다는 거죠. 내가 타인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온라인상에서 친구가 되거나 그러면 억지로 알게 되는 경우 많은데 그렇게 정보를 지나치게 공유한다고 할 때 oversharing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먼저 대화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95. The penetration rate of KakaoTalk in the Korean market is over 90%. How can you not use it? See, that's a sign that we're living in an era of oversharing. I have no problem not using it. 자, penetration rate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가입률을 얘기합니다. 이 penetration이 보통 이 침투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좀 약간 다른 의미로 오해하기가 쉬운데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죠. 가입률을 penetration rate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메신저 서비스의 가입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안 쓸 수 있냐 이렇게 A가 얘기했죠. 그랬더니 B가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바로 지나치게 우리가 서로 많은 정보를 공유하면서 산다는 그런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소셜미디어의 특성 같은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oversharing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밑에 해설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사 앞에 over를 붙이면 뭔가를 과도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네, 이런 예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Don't overwork yourself 이렇게 말하면 너무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그 같은 표현 방식으로 overshare를 쓰면은 지나치게 공유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 간에 너무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만드는 SNS의 폐해를 얘기할 때 유용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versharing까지 소셜미디어에 관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주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가서 196번 대화를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를 이제 인간이 운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조금 묘사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뗀다. 인간이 핸들에서 손을 뗀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take one's hands off their steering wheel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6. People say that self-driving cars will be in high demand, but I'm too afraid to entrust my safety to them. Regardless of what kind of concerns you have, I think the day of humans taking their hands off the steering wheel will eventually come. 네, 그렇죠. 아직은 그 자율주행차가 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자동차 핸들에서 내 손을 떼도 되냐 이제 이런 걱정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entrust my safety to them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 안전을 entrust, 위탁을 하거나 맡긴다고 얘기한 거죠. 자동차에 맡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무슨 생각을 하던 그런 날이 결국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날이 결국엔 온다. 그래서 humans taking their hands off the steering wheel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고 복잡해 보입니다만 상당히 묘사적인 표현이니까 이 표현을 기억을 하시고 인간이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해설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할 때
not drive a car처럼 일반적인 표현을 써도 되지만은 좀 더 묘사적으로 핸들에서 손을 놓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표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197번까지 볼 텐데요. 197번 대화에서는 자율주행차가 운전을 하다가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법적 책임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 법적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운전자가 질 것이냐 아니면은 자동차 회사가 질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법적인 책임, 우리가 책임이라고 하면은 responsibility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보통 법적인 책임 같은 거 얘기할 때는 liability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iability를 활용을 해봤고요. 그러면 먼저 대화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97. Do you think the era is just around the corner when humans don't drive cars anymore? Because of a liability issue about accidents, I don't think the technology will be fully commercialized anytime soon. 네, 법적 책임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 기술이 완전히 상용화되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이 책임을 liability라고 얘기하고요. 법적인 책임 문제라고 했으니까 liability issu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든 간에 법적인 책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liability issue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밑에 해설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liability는 법적 책임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의 사고 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그런 문제를 말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liability라는 표현을 꼭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197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198번 대화부터 끝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